그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소용도 없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에 현장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사항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아이의 감정을 먼저 수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기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서 자꾸 그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이의 그 반복되는 어떤 행동을 보면은 짜증과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를 불러서 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추궁한다거나 또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던짐으로써 이미 그 아이와의 대화는 물 건너 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 감정 수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먼저 실행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감정 수용 먼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여러분의 뇌에 그 아이를 딱 보면 감정 수용이 떠오를 정도로 그거를 각인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그냥 암기로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거를 이해를 한다면 그 각인이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뇌에 그 감정 수용을 각인 딱 시킬 수 있도록 뇌의 기본 작동과 감정 수용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요, 제가 뇌에 대해서 아는 선 안에서도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최대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아이패드 쓰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 뇌와 감정 수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뇌가요,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뇌는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고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간략히 이야기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색깔로 나눴죠. 이렇게 나눈 이유는요, 인간의 뇌는 쉽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3층 구조로 되어 있냐? 이렇게 3층 구조인데요.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1층의 뇌, 2층의 뇌, 3층의 뇌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층의 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의 뇌는요, 우리가 파충류의 뇌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왜 파충류의 뇌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파충류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도마뱀이나 뱀, 뭔가 타다다닥 하고 움직이는 거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친구들은 보면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뭔가 다가오는 거를 빠르게 잘 느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생존 생명의 뇌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아래쪽 부분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뇌관, 그리고 소뇌, 대표적으로 이거 두 가지를 많이 꼽는데요. 자, 뇌관과 소뇌인데, 소뇌는 거의 운동신경 이런 거 많이 들어있긴 한데, 제가 좀 더 얘기할 건 뇌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생존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냐? 호흡하는 거, 그리고 심장박동, 이런 것들, 이런 거 완전 생명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숨 못 쉬면 죽죠? 그 생명 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이 1층 파충류의 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도마뱀이나 뱀들이 타다닥 하고 도망가잖아요. 왜?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요. 도주하고 경계태세를 갖추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층의 뇌를 볼까요? 2층의 뇌 포유류의 뇌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흔히 많이 불리냐면요, 우리가 감정의 뇌라고 많이 불려요.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는 변형계라는 부분인데요. 이 변형계 내에는 수많은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편도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2층의 뇌에서는요, 호르몬 분비를 해요.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부분이 이쪽에 많은 기관들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2층의 뇌에서 우리가 강하게 기억해야 할 거는 바로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거겠죠. 왜 감정의 뇌라고 불릴까요?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란 뜻이겠죠? 그 부분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편도체라는 제가 강조드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편도체는요, 우리 몸에서 1차 감정을 느끼는 곳이에요. 1차적인 감정을 느끼는 곳. 근데 우리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쁨, 슬픔, 공포, 불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편도체에서 느끼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그 감정은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편도체가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층 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의 뇌는요, 여기는 인간의 뇌라고 불리는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뭐죠? 네, 생각의 뇌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있죠? 너무 많아. 생각하고 계획하고 창의적인 것도 하고 선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지 능력, 분석하고 또 언어 능력 등등등등 많은 게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긴 전체적으로 대뇌 피질이라고 부르는데 대뇌 피질 여기 있는 부분에는 뭐 측두엽, 뭐 두정엽, 뭐 등등등등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드릴 건 전두엽. 오늘 우리는 이 부분만 알면 됩니다. 편도체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두엽이 어느 부분인지는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전두엽은요, 여기 이마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앞에. 이마 있는 부분이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더 핫한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에 있는 부분. 여기를 우리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전두엽 앞에 있다고 해서 전전두엽이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부분 중에 요즘에 전두엽이 이렇게 핫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생각들의 중심적인 부분을 전두엽이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 전두엽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의식하는 거,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몰입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가 된다고 하고요.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전두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중 몰입 이런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 누구죠? 명상가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이 발달이 잘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전두엽에서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가 잘 발달이 된 사람은 생각이라는 거를 다양하게 잘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이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만드는데, 결정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줘요. 그럼 이거는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 전두엽을 발달시켜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면 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 2, 3층 다 살펴봤죠.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각각의 부분 있죠. 이 각각의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여기 파충류에 대해 여기 뇌관, 소뇌 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소뇌는 나중에까지 발달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1, 2층은요 거의 빠른 발달이 되어서 다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릴 때. 하지만 인간의 뇌는 너무 발달이 미숙해. 이 3층의 뇌만. 언제 발달이 다 되는지 아세요? 남성이 더 늦어요. 20대 후반, 여성은요 20대 중후반.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완전히 뚝딱뚝딱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어른의 사고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가 다 발달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인간의 뇌를 어른이 활성화시켜서 아이들한테 말해요. 근데 이 아이는 이거를 이해할 만한 지금 발달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 보면 7, 8세 정도 됐을 때 그때 뭐가 발달한다 그래요? 뭐 논리성이나 뭐 등등 그때부터 발달한다고 하죠. 왜? 이게 뚝딱뚝딱 공사 중인데 그 정도 돼야 조금의 논리성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설명해 놓은 게 인지발달 이론이죠. 연결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발달할 때 우리가 막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막 경험을 주고 여러 가지를 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대뇌 피질이 발달 중일 때 이 인간의 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발달되려면 여러분들이 흔히 부모님들이 말하다시피 자극이라는 거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자극이라는 건 뭘 주라는 거죠? 경험을 주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경험을 주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자극을 주는 게요. 경험을 주는 게 여러분들 1하고 2하고 연결된 하나의 경험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경험을 주다 보면 3번의 경험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1하고 2하고 연결된 경험이었는데 1하고 3하고 연결된 또 다른 B라는 경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경망의 회로들이 아주 뉴런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신경망 연결이 다다다닥 많아지면서 이 아이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이라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들한테 경험을 주세요. 경험을 주세요 하는 거. 왜? 이게 지금 발달될 때라서 신경망이 다양하게 연결이 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도 이거를 떠올린다면 지금 내가 아이들의 신경망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신경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자극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어른은 다 발달됐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의 이 대뇌피지, 전두엽 발달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1하고 2하고 연결된 생각을 3번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게 발화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이. 그래서 확산적인 질문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뇌하고 감정 수용의 관계를 알아본다는데 왜 이렇게 뇌에 대해서 복잡하게 많이 얘기하는 거야 싶죠? 이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거 제가 찝어 드릴게요. 뭐냐면 바로 편도체 그리고 전두엽 기억하세요. 자, 근데 얘네가 몇 층에 속하는 애인지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생각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항상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렇지만 옛날에 동굴 속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자고요. 사람, 인간이. 자, 우리가 동굴에 자고 있어요. 인간들이. 저 멀리서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 인간이 딱 그 호랑이를 보면서 전두엽으로 올라가. 저기에 호랑이가 왔구나. 자, 그럼 호랑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1안, 2안, 3안을 생각해보자.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예측을 해보자. 예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선택하자. 그 다음에 행동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존과 번식이라서 제가 그랬죠. 인간 진화에 있어서. 생존과 번식. 생존을 일단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어떻게 진화했냐? 우리가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대뇌피질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잡아먹혀서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뭔가 등골이 오싹하다, 쎄하다, 뒤에 누구 있는 것 같다, 따라오는 것 같다 이런 거 느낄 때겠죠. 누가 가장 느끼냐? 여기 어디에 있는 편도체라는 친구가 가장 먼저 느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도체가 여기 지금 2층의 뇌에 있는 호르몬을 관장하는 부분에 신호를 줍니다. 동시에 1층의 뇌에도 신호를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호르몬을 관장하는 부분들은 우리 몸에 신호를 빨리 지금 비상사태야 우리 몸 비상 선포를 해요. 1층의 뇌에도 연락을 하겠죠. 자, 그럼 1층의 뇌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주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나타났다는 신호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피가요. 어디로 몰리는 줄 아세요? 팔과 다리로 다 몰려요. 왜? 도망가야 돼.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근육이 펌핑돼요. 이 손에. 왜요? 근육을 빨리 최대한 펌핑시켜서 우리가 도주를 잘해야 돼. 그래서 몸이 저절로 이런 반응이 되고 호르몬 아까 분비했죠. 막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 아주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온몸에 있던 정상적으로 기능하던 친구들 있죠? 이 기능하던 호르몬이나 친구들을 다 빼가지고 팔다리로 여기 모으고 근육을 펌핑하는데 다 에너지를 모아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대표적인 게 소화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진짜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주는 면역기능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기능하던 친구들을 멈춰버려요. 기능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도주 경계 태세하는데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받는 사람들도 불안, 공포, 두려움 많이 떨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 참여 수업이 있다. 그럼 이런 감정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소화가 안 돼. 막 위험에 걸려.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거 걸리고요. 계속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은 사람은요.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병에 노출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얘기 더 드리겠지만 병에 노출이 돼요. 아파요. 이렇게 우리 몸을 흘러갑니다. 외부에 우리를 불안, 공포,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일단 1차적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짠! 여러분들 여기에 시소가 생겼죠? 자, 이거 내면 소통에서 굉장히 쉽게 나온 부분이라서 제가 가져와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그냥 공식처럼 알면 돼요. 전두엽과 편도체는 시소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편도체가요. 얘가 올라가서 이거는 저는 활성화된다는 의미로 썼거든요. 얘가 활성화가 되면 여기 있는 전두엽, 전전두엽은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하고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나누고 싶죠? 그러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대화 같은 거 생각하는 건 다 여기 전두엽에서 하는 건데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편도체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끌어내려요? 불안, 공포, 두려움 느끼는 거를 없애주면 돼요.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 감정을 안정화시킨다는 뜻. 얘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느끼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수용을 해야지 얘네가 우리 지금 이런 반응 보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안정화되면서 전두엽이 위로 올라가서 그나마 발달 중인 아이들의 3층 뇌 중에서도 대화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쉬워요. 이 시소만 기억하면 돼요. 이 뇌 부분의 각 기능을 조금만 안다면. 자, 우리가 편도체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이거를 불안, 공포,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자그마한 자극에도 친구의 어떤 말에도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아이들은. 이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와 대화를 제대로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아이와 대화를 제대로 나누려면 감정 수용을 통해서 아이의 불안, 공포, 두려움 상태를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야만 전두엽이 활성화가 된 대화를 나누게 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이야기해드린 뇌의 작동과 감정 수용과의 관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제발 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감정을 격하게 표출하는 아이를 보면 이게 탁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 아이가 비상사태에 있구나, 뇌가.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네. 이게 자동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대하는 3가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지금 아이가 두려움과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내가 감정 수용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두려움과 불안이 낮아져야만 아이가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전두엽 피질, 이런 부분이 전전두엽,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겠구나. 그럼 나는 그때 아이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 나눌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봐가면서 대화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이가 아무리 격하게 감정을 표출을 해도 교사로서 화가 좀 덜 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일부러 나한테 막 화내려고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내가 너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 상황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감정을 격하게 아이가 표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저 아이가 지금 나한테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신호로 그거를 보게 돼요. 그러면 화가 덜 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달라지게 된다면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으켰을 때 그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아이를 추궁하거나 의미 없는 정말 소용도 없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